국힘 내부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 아니 왜 윤석열은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날카로운 칼을 지닌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외과 의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것만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정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 수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간이 촬영일 기준 25년 4월 16일 한 10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느냐, 어설프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처벌로 끝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평생 깜빵에서 살게 되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내란죄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주 정치 수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윤석열 또는 내란죄 여부가 아닙니다. 무엇이 죽었디? 이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재명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어차피 1등은 이재명, 여야를 막론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속에 이번 21대 대통령은 이재명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정치 수다의 키워드는 왜 이재명인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머무를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자신의 세력으로 철벽을 두르고 뻔뻔하게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대다수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집행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그리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이른바 로얄 패밀리의 존재, 오늘날까지 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었는가. 윤석열이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들도 상당량의 피를 흘렸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경제 파탄과 눈에는 보이나 이렇게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이 로얄 패밀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치를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설마 했던 상황들이 현실 속에 존재했었고 하고 있고, 시나리오 작가들의 상상력은 더 커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계엄은 게임을 마무리하는 그들의 마지막 미션이었고요. 결국 최종 보스 앞에서 다행히도 실패했습니다. 어쩌면요, 절대 실패할 리 없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얄 패밀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깨부순 정말 사소한 오류는 바로 상식과 국민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군인,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현장의 지휘관, 그리고 국회를 둘러싸며 지키고 있는 시민,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들이 항상 거짓 유튜버들이라고 찌라시라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언론, 담을 넘는 국회의원, 이런 돌발 상황을 전혀 염두에 놓지 않았던 이 오류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한 응집력으로 지켜냈습니다. 자, 그들의 제거 1순위 언론인, 그동안 그가 말하는 것들이 어쩌면 황당하게 느껴질 법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이 김어준의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는요, 합리적 의심을 담은 팩트에 더 가까워졌고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주 정치 수다 키워드는 이재명인가? 계엄과 내란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계속되는 그 혼돈의 상황에서도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만큼은 막으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저주를 퍼붓고 정치인 이재명을 떠나 인간 이재명을 대한민국에서 지우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무색하리만큼 자신의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자, 지난 15일 도울 선생과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에서 이 후보는요, 약간이나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질문이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할 것이냐는 이 질문에 이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라고 했는데요.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힘 내부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 왜일까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윤석열은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쪽은 다 법을 지켜야 돼. 맞아요. 절차도 다 지켜야 되고. 아니 난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네. 맞아요. 이런 게 괴로워요, 진짜. 네, 매불쇼의 진행자 최욱 MC의 말처럼 왜 윤석열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윤석열과 싸워야 하는 쪽은 법을 또 다 하나같이 모든 것을 지켜서 싸워야 하나? 오늘 어쩌면 엉뚱하게 느껴질 이 로얄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와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접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로얄 패밀리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그런 그들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더욱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힘들다. 최근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KO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가능한가?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면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야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한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그것이죠. 그래서 털면 누구나 나오는 것이 먼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꼬리 자르기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최소한 19대 대통령 체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됐다, 틀렸다,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어제는 적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은 아군이 되기도 했으며 내일을 위해 다시 적이 될 준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은 항상 상식적인 순간에만 놓여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도 나눠 가져야 할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불편한 공생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지켜야 할 선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 선의 끝에 최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존재들이 서 있던 것은 아닌가.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간은 20%만 있으면 다시 말해 80%의 염증을 도려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술에서만큼은 80%의 염증 중에 70% 이상은 도려낼 수 없었고 나머지 살아있는 간 30% 중에 늘 10%의 염증은 존재했었다는 것. 도려내고 싶어도 얽히고 설켜있는 정치적 먹이사슬의 구조에서는 그 한 덩어리만큼은 썩게 놔둬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재명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딱 20%의 간만을 남겨놓고 염증 덩어리를 모조리 도려낼 수 있는 그 날카로운 칼을 지닌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외과 의사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도 그리고 지금 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도 역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싸움을 치러야만 했고 수없이 넘어질 뻔했으며 어쩌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수다. 오늘의 키워드는 왜 이재명인가? 그에게는 모든 것을 도려낼 용기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쓸데없는 관용도 지녔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